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맹치훈이라고 합니다. 혈액종양내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의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암 환자의 케어를 담당을 하는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안에서도 교수님마다 이렇게 전문 분야가 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암이 다 같은 암이 아니라 위암, 유방암만 해도 완전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진단도 그렇고 병의 어떤 특성도 그렇고 치료 과정도 상당히 달라서 뭐든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좀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주력하는 암종을 좀 나눠서 보는 경우가 많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주력으로 보시는 분야는 소화기암, 위암, 대장암 이런 쪽으로 주로 보고 있고요. 신장암이라든지 방광암이라든지 이런 비뇨기암 쪽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시는 환자분들이 위암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위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전이가 있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만은 아니고 이제 완치를 전제로 이제 수술을 잘 받으신 다음에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일정 기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냥 어찌 보면 완치를 기대하고 하는 치료라서 일정 기간 딱 끝나면 이제 치료가 종결되는 그런 경우라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말하자면 4기, 즉 전이가 있는 그런 위암은 사실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소화기 암, 그 중에서도 이제 위암이 이제 암이 이제 커지고 이제 번지고 이러면은 이제 잘 못 먹고 토하고 장이 잘 운동 안 하니까 더부룩하다든지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좀 많이 생겨서 좀 고생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예후도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암이죠. 위암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연령대가 어디서 주로 발병하나요? 위암뿐만 아니라 암은 다 이제 좀 연령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주로 생깁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좀 젊은 연령인 경우가 있어요. 위암도 30대 이런 분들도 위암에 생겼다고 해서 전혀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데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발병 연령이 좀 젊은 사람들도 생긴다. 내시경 검사하면 많이 체킹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위내시경이 이제 조기 위암을 검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암 처음 진단을 받았다.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위암이면 위에 처음에 생겼겠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암세포가 이제 뚝 떨어진 장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전이라고 하는데 주로 혈관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마치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 마냥 이렇게 혈관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임의의 장소에 정착해서 이제 거기서 또 세포 분열을 하면서 암이 생기게 되는 거를 이제 전이암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렇게 생기게 되면 사실 수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수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분적 치료예요. 여기가 병들었으니 여기를 잘라내야겠다,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암이 좀 모여 있어야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전이가 있냐 없냐를 판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처음에 위암 환자분들이 가슴 CT, 복부, 골반까지 이렇게 쭉 찍어보는 이유가 수술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데 뼈나 간이나 폐나 복부 안에 이렇게 복막이라든지 이제 주로 전이가 쉽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술을 하면 이제 위를 잘라내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최종적으로 그 암이 얼마나 이제 위 벽을 파고 들었느냐, 주변에 얼마나 조금씩 임파선이나 이런 데에 좀 약간씩 번졌느냐, 여기서 말하는 임파선은 뚝 떨어진 곳에 간 그런 원격 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임파선에 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병기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1기냐, 2기냐. 1기인 분들은 그냥 수술로 치료가 끝납니다. 더 어떤 후속 조치는 필요 없고, 2기나 3기인 분들은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6개월 내지는 1년간의 항암 치료가 이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4기인 분들은 전이가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이제 수술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 항암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죠. 그럼 1기는 재발이 안 된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데, 재발률은 이제
이제 매우 낮기는 해요. 예를 들어 100명의 일기 환자 중에 재발하는 사람들이 5명이다. 그럼 그 5명을 위해서 나머지 95명까지 전부 다 결과적으로 필요 없을 수 있는 항암 치료 해야 되느냐? 이건 또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일기 환자들에게서는 일괄적으로 항암 치료를 이제 덧붙여서 정말 더 어떤 이득이 있다고 이제 말할 만한 근거가 아직은 명확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기의 일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를 알아보는 임상시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중에 또 도출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진료 패턴이 또 바뀔 수 있겠죠. 항암 치료에 골든타임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위암의 경우에도 항암 치료에 있어서 어떤 골든타임 같은 게 있을까요? 골든타임 어디서 들으셨죠? 열심히 검색을 하다 보면 아,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인터넷에서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골든타임이라는 건 보통 뭐 이렇게 아주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항암 치료는 그렇게 막 응급하게 당장 오늘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렇지만 이제 항암 치료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항암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그 환자분이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하면 뭐 체력 상태, 그러니까 환자분의 전신 상태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항암 치료를 이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수개월 이렇게 이상 아주 지체됐다 그러면은 암이 그 사이에 진행하면서 이제 전신 상태가 썩 좋지 못하게 된다면 항암 치료를 하고 싶어도 그때는 하기가 어려운 수가 있죠.